뭐 이번에 평택을도 주말 사이에 개소식도 열고 참 조국 대표가 좀 센 발언들도 하면서 민주당과 신경전도 좀 벌이기도 했는데 하나씩 한번 짚어볼게요. 우선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김용남 후보가 1시간 간격으로 이 개소식을 열었죠. 또 각각 개소식에 참석한 인물들도 좀 화제였는데 김용남 후보 먼저 개소식에는 정청래 대표를 포함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거의 총출동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 개소식부터 좀 어떻게 보셨는지 평론가께 여쭙겠습니다. 일단 정청래 대표가 좀 급해져가 뒤에 좀 얘기하겠는데 좀 급해져가지고 이게 이제 김관영 무소속 후보가 당선이 되면은 정청래 체제에 대해서 좀 매서운 평가가 올 테고 당대표 재선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이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이제 평택까지 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국이 된다. 그러면은 당 지도부가 제대로 김용남이 공격받을 때 제대로 도와주지도 않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사실상 조국이 이기는 걸 방치한 거 아니냐 해당 행위다 뭐 이런 프레임에 갇히기가 쉬워서 지도부가 좀 총출동하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선이 좀 이렇게 친명들이 좀 다들 이제 김용남을 세게 지원하는 이런 모양새가 됐어요. 그래서 뭐 김영진 의원도 그날 뭐 축사도 하고 뭐 이제 김용 개소식도 뭐 가고 막 이렇게 지금 전체 그런 분위기고 조국 후보는 지금 과거에 인연이 있었던 분들 뭐 이렇게 시민사회나 뭐 이런 분들이 꽤 아니면은 과거 친노들 예를 들면 이호철 전 정무수석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정래 작가 뭐 이런 분들도 등판하셨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문성근 배우 뭐 그래서 전통적인 이제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흥미로워졌다. 일단 뭐 그렇게 될 것 같아서 뭐 단일화 얘기는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겠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조국 김용남 단일화 얘기는 뭐 거의 언급할 이제 아젠다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들이 이제 어떻게 싸우느냐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미 이 조국과 김용남 후보 간의 단일화는 강을 넘어갔다. 이렇게 보고 계신 걸까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2등, 뭐 3등, 4등 뭐 이 후보들이 1등을 이기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지금 조국과 김용남이 번갈아 가면서 1등을 하고 있는데 1, 2등이 3등을 이기기 위해서 단일화를 한다? 이건 너무 웃긴 얘기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이동이 1등을 찍으면은 그때는 모르겠어요. 한번 단일화 해보자는 테이블이나 뭐 주변에 압박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굳이 단일화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럼 지금 진보당에서 나온 김재현 후보와의 뭐 단일화도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는지. 일단 울산에서 큰 틀에서 그 지역에서 단일화 얘기가 나오고 여조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단일화에 대한 한시름을 덜었어요. 그러니까 울산이 1순위고 평택은 2순위였어요. 진보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진보당 입장에서는 평택을 울산같이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계속 산단이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울산에서 일정 그 민주노총도 있고 일정 정도 지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계속 이제 지역 지자체장이나 뭐 이거 구청장이나 후보를 내는 것처럼 그게 목표지만 이제 시작인 상황이기 때문에 100% 단일화를 해야 할 만한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단일화를 얻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미 울산의 동구청장은 민주당 후보가 사퇴했어요. 그래서 진보당 후보가 이제 아예 구청장은 사실상 당선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높은 뭐 이런 상황이니까 여기에는 그게 아직까지 없어서 그러면은 김재현 후보는 지금 의정부에서도 단일화한다고 본인이 양보했고 대선도 뭐 나온다고 했다가 안 나왔고 뭐 이러면은 계속 이제 양보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보당이라는 정당의 대표로서 좀 이렇게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조금 너무 이제 양보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반발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딱 주목하는 거 하나예요 지금. 뭔가요?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 이거는 저는 가능성을 좀 높이 보는 편이에요. 그래요? 지금이 아니라 선거 막판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유이동 황교안 단일화는 수치상으로 7에서 11% 정도 황교안 후보가 나오고 이 숫자는 무시할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황교안을 찍는 사람들은 대부분
투표를 유이동한테 할 가능성이 높아요. 투표를 뭐 안 하는 분도 좀 있겠지만은 네. 물론 이제 그렇게 단일화 함으로써 중도 쪽에서 잃는 게 있을 텐데 이게 반반 싸움이면은 상당히 로스가 클 텐데 예. 이미 유이동이 가져갈 표는 그 전체 포션에서 크지 않고 예. 중도 포지션까지 민주당이나 이쪽 김용남이 가지고 있고 보수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해볼 만하다. 그래서 막판에 될 것 같아.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건데 이쪽에서 먼저 단일화 논의가 나와서 저쪽에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예. 막판에 그냥 번개꿀에 콩고어 먹듯이 확 어떻게 단일화가 되고 예. 손쓸 그거 없이 투표장에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 약간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네. 김준영 체육교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유이동 후보와 이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막판 단일화를 한다면 이 평택을도 판세가 좀 뒤바뀔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실까요? 저는 그렇게 희망하죠. 그렇게 희망하지만 예.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되겠는데 네. 아까 김진일 평론가 얘기한 대로 황교안 후보가 사퇴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이분은 부정선거론자인데 네. 그러니까 뭐 7에서 11%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다음에 선거에서 진 다음에 나는 내가 1등이었는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 이런 얘기 못 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난 내 실력으로 졌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까 나중에 어느 시점 돼서 본인이 이제 그 TV 토론이나 이런 것까지 해서 할 거 다 하고 예. 그다음에는 야 나는 보수 단일화를 위해서 뭐 범보수 진영의 어떤 단합과 단결을 위해서 나는 사퇴할래 뭐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꽤 크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황교안을 지지했던 강성표들이 딴 데 가지는 않을 거고 유이동 후보에게 아주 상당 부분 많이 흡수될 것이다. 예. 근데 과연 이것이 그러면 3분지계가 되는데 김용남, 조국, 유이동 이렇게 세 후보가 그렇죠. 3분하게 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조국과 김용남이 단일화를 할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조국 대표로서는 만약에 여기서 자기는 출마했는데 김용남이 당선되면 그러면 뭐 유이동이 당선되면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그다음에 김용남이 당선돼도 본인으로서 타격이 엄청 큰 거죠. 그렇죠. 엄청 큰 거여서 그럴 경우에는 뭐 다른 명분을 세워서 뭐 네. 진보 진영에 뭐 전체적인 승리를 위해서 내가 대승적인 양보를 한다는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빠져나갈 가능성도 있다. 근데 저는 김용남 후보가 사퇴를 하거나 그 조국 후보로 단일화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네. 그다음에 만약에 단일화가 된다면 그 조국 후보가 어떤 선언을 통해서 사퇴하는 형식을 할 수는 있겠다. 근데 가장 유력한 건 셋 다 나가는 거다. 예. 그렇게 보여져요. 네. 지금 사실 조국 후보가 또 개소식 때 이런 말도 했는데 제가 당선되면 민주진영을 통합하겠다. 이 말을 듣고 좀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신이 뭔데 통합을 하냐 막 이런 좀 분위기도 나오는 것 같고 또 박지원 의원은 조국이 만약에 낙선하면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 단일화 양보해라 좀 압박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과 이런 각을 세운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러니까 이게 조국 후보가 만약에 소위 말해서 단일화로 포장한 양보를 하려면은 네. 지지율이 많이 안 나와야 돼요. 아. 근데 비슷비슷하거나 뭐 여조에 따라서 오차범위 내지만 조국이 이기는 게 나오는데 네. 그 양보를 할까요? 지금까지 1등이 양보한 거는 안철수밖에 없어요. 박원순한테. 네. 그거 가장 잘못된 정치적 판단이었어요. 그때 서울시장을 하고 여러 번 하고 그러면서 정치적 위상이 물론 지금도 훌륭하신 분이고 하지만 완전 달라졌을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야 됩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다른 문제. 여기서 양보를 하면은 조국이 그러면 더 위상이 높아지나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이동 황교안이 이제 만약에 연대를 하거나 그냥 황교안 후보가 그냥 스스로 사퇴를 해서 유이동 쪽에 표가 더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조국은 그대로 단일화 안 할 거고 김재현과 김용남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럼 이 시점에서 조국 대표가 굳이 뭐 민주당과 합당을 재추진하겠다 이 뜻을 밝힌 이유는 좀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 지지표를 가져와야 되니까요. 조국혁신당 지지표가 얼마나 지금 그 뭐 여론조사 이런 게 보면은 대충 반반 50대 50에서 55대 45 이 정도를 조국 후보가 45 정도에서 50을 정도 가져가요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들도 계속 지금은
격화되는 내용만 나오거든요. 불안해요. 그럼 이 지지자도 내가 조국을 좋아하지만은 지지할 마음이 있지만은 조국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선거 마케팅하고 이게 선거가 흘러갔을 경우 오히려 막 그 보수 아니 진보 진영이 분열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통합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합당도 다시 추진하고 그래서 큰 틀에서 이제 진보 진영이 하나가 민주 진보 진영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먹힐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대 진영에서는 당연히 민주당에서 조국 싫어하는 사람들은 네가 뭔데 이렇게 벌써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참 이 민주당 상황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김관영 지사 아까 얘기도 나왔는데 지금 뭐 민주당에서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 이 김광현 지사가 정청래 대표를 오히려 향해서 좀 신경전을 가열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특히 또 이 여론조사를 보면 정말 이게 오차범위 내일 때도 있고 굉장히 박빙인 상황에서 여기서 또 정청래 대표도 약간 다급해진 모습인지 또 전북에 좀 총동원하는 그런 모습인데 이 상황은 지금 판세로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준혁 최고께 여쭙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간단한 그 공천 형식상으로는 공천 갈등이지만 그 내용상으로 보면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죠. 그래서 그 굉장히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게 울산도 사실 뭐 김상욱 후보도 이거 뭐 정청래 후보가 나를 전혀 안 도와준다 이렇게 막 그 항의를 했었는데 결국은 당 지도부가 이제 나서서 좀 어떻게 수습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이번 선거에서 호남 지역에서 3군데에서 무소속이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3군데요. 네, 그 기초자치단체장. 그 전북지사도 그렇지만 전남의 순천시장인가 뭐 노광규 씨 나온데 거기도 보면은 뭐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청래 대표가 전국을 돌면서 울릉도까지 가면서 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자기 선거운동 실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당 대표 경선에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자기 선거운동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 이후에 그 민주당 내에서 그 정청래, 그 친청 그리고 친명 이재명 대통령 파들 간의 그 일합이 불가피하다. 그리고 그게 전당대회 때 아마 정말 꿀잼일 것 같아요. 코피 터질 것 같아. 정말 이게 시선이 8월 전대까지 이어질 만큼 이 김관영 지사가 쏘아올린 이런 파장이 좀 굉장히 큰데 이 불씨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근데 이게 김관영 지사가 쏘아 올렸다기보다는 당내 구도가 이미 그렇게 있으니까 김관영이 그거를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별로 잘한 건 없는데 대립이 나눠줘서 그런데 그 음주운전 걸렸는데 왜 쟤는 단속 안 해요? 그러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게 먹히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반 정청래 정서가 어느 정도 있다. 뭐 이거를 이제 확인하고 거기에 본인의 선거운동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선거는 지금 정청래 리더십을 묻는 선거다 이렇게 이제 해버리니까 친명들도 결집하고 정청래 싫어하는 사람도 결집하고 막 그러니까 뭐 좋은 건 아닌데 오죽하면은 무슨 뭐 정청래 암살단 뭐 이런 것까지 막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그 뭐 그게 진지하게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진짜 싫어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거죠 정청래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재밌게 됐어요 진짜로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광역단체에서 무소속이 된 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 원희룡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호남이나 이런 쪽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소속이 되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공천은 못했다라고 이제 공격받을 수밖에 없죠.